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600원 상승해서 15,8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19.6% 상승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였고요. 어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듯이 오늘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일진파워, 한전기술, 한전 KPS, 여기는 없지만 이제 한전산업, 네, 요런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였고요. BHI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아주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증시 분위기도 좋았고요. 네, 원전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먼저 잠깐 살펴보고 증시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가격은 15,700원으로 150원 정도 하락을 해서 마무리를 했지만 사실 지금 시간의 가격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확실히 지금은 시간의 가격, 시간의 거래량도 상당히 이제 많이 힘이 실려 있는 모습이고요. 19% 하루에 이제 20%나 갭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이죠. 일 거래량이 4,960만 주가 거래가 되면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던 그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아주 이제 큰 이벤트로 인해서 한 번에 지금 거의 최고점까지 거래량이 터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확실히 매수 세력이 힘이 붙어 주었다. 그래서 거래량도 상당히 이제 힘이 붙어 주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그런 추세에 들어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상승폭이 한 50% 정도, 그죠? 저점 대비 50% 정도는 빠르게 상승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심지어 이제 이 세 지점과는 좀 다른 점은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좋은 소식이 가시화가 되기 시작했다. 네,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최고점에 가까운 그런 거래량이 터진 이후이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 줄지 아니면은 거래량이 이제 이전처럼 네, 한 절반 정도로 줄어가지고 조금 더 자리를 잡으면서 진행을 할지 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힘차게 실리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을 경우에는 꼬리를 좀 메워주는 그런 상승세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승세 계속 기대를 해보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그런 주가가 저점을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고점도 조금 이제 모여지는 그런 수렴 패턴에서 아주 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어주는 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아주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했다면 좀 의문구름이 두터웠지만 지금 이대로 상승세를 밀어붙이면서 네, 계속 위로 밀어붙인다면 이 얇은 구간으로 또 그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전에 우리가 지켜보던 그런 박스권, 그죠? 최저점 라인을 지금은 거의 회복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400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주요했던 그런 라인 자체가 17,400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단기간에 이제 치고 나가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결국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네, 분할로 매수를 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았을 때는 이제는 이런 지점이 상당히 이제 낮게 보이죠. 13,000원대, 12,000원대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다지면서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바닥 라인을 다지고 상승세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저점을 찝어서 그 완벽한 타점에 비중 100%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런 투자자는 사실 별로 없고요. 운이 좋게도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타점을 골라 골라 계속 들어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 접근으로 진행을 하였고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었을 때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지켜보면서 단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런 상승세,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대까지 그 상승세가 이어지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도 지금 이제 갭을 좀 어느 정도 메워주는 듯한 그런 월봉 양봉이 나왔고요. 이번 11월은 개인적으로 좀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하락폭을 다 메워주는 그런 양봉이 길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투자 수급은 사실 오늘은 조금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좀 그런 투자자들이 매수를 좀 해주었으면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그동안 매수했던 투자자가 다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는 또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신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매도를 이어갔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는 보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투자자들은 다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방향보다는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잡음이 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투자 수급이 뭔가 매수 방향으로 계속 가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매도를 62만 주 정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수 세력이 뭔가 눈에 보이게 이렇게 매수를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량과 이 그죠? 매수량과 그다음에 이 주가는 절대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이 올릴 수는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세력이 붙었을 거고요. 네, 그 세력이 이 원전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이제 다루어 갈지는 좀 더 추후에 그 흐름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 위치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자.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매도 잔고로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1200만 주죠. 네, 어제보다 10만 주 정도가 늘었고요. 그래서 1공매도 거래량도 지금 보시면 오늘 특이하죠. 246만 주까지 공매도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량이 좀 늘어서 당연히 같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도 한 5% 정도 비중을 차지할 만큼 꽤나 이제 많은 양의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거래가 이제 공매도를 상환하는 데 진행이 되었을지 아니면 공매도를 늘리는 데 진행이 되었을지는 이틀 뒤에 이 잔고 수량을 좀 보면 알 것 같고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매도에 대한 그런 거래가 활발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다시 한번 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사실 뭐 15,850원 여전히 이제 우리가 보기엔 낮지만 그 저가 대비해서는 단기간에 20% 정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공매도를 서서히 칠 수 있을 법한 뭐 그런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가로 내려갈수록 분할로 매수를 하듯이 아마도 공매도 세력도 주가를 점점 내리면서 점점 이제 올라갈 때마다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공매도를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세만 좀 살펴보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체결도 오늘 대차잔고 120만 주, 상환이 14만 주 정도 되어서 한 110만 주 정도가 상환이 진행되었고요. 잔고는 2,980만 주 정도로 여전히 뭐 100만 주 늘었지만 평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2,900만 주대로 평소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종목 상세를 보시면은 외국인 추정 물량은 이제 거의 동일하죠. 당일과 거의 동일해서 11.59%로 지금 보율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공매도가 상환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가는 좀 올라갔지만 일 공매도 거래량은 늘었고 공매도 평균 가격도 15,400원 정도로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공매도 평균가가 형성이 좀 되었습니다. 평균 가격이 15,400원이라는 것은 확실히 이제 16,000원대도 공매도를 많이 쳤다라는 것이고요. 중간에 이제 주가가 16,500원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는데 네, 그런 구간에서 좀 공격적인 공매도를 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JP모간 쪽도 오늘 매수라기보다는 매도를 했고요. 우리가 유력하게 네, 공매도를 자주 이용하는 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JP모간. 계속해서 매도 쪽에 붙어 버리면 저렇게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기도 하고, 네, 주가가 시원찮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늘도 이제 좀 다 된 밥에 이제 재를 뿌리듯이 좀 접근을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매수 세력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후에 이번 주에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번 주 3일 정도 남았는데 확실히 이제 이런 추세라면은 좀 유리한 가격대로 이번 주도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일단 증시도 아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도 보겠습니다. 증시는 이제 코스피는 1.8%대, 코스닥은 0.6%대, 0.7%대로 반등을 좀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증시도 같이 좀 반등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양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바닥 라인을 점점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번에도 점점 이제 계단식으로 네, 반등을 시키는 듯한 그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항 지점이었던 2250선이 지금 양봉 하나로 뚫리고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고요. 이제 61선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전 저점이죠. 네, 바닥 라인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확실히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상으로는 아직까지도 내려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라인을 그었을 때 적어도 이제 2400선까지는 좀 치고 나가줘야지 좀 추세가 완벽하게 뚫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완전히 전환을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점을 찍을 때도 되었고 오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시 이제 95조 네, 증시 안전 자금과 그런 안전 자금들이 95조 가량이 이제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정부에 대한 대응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손을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도 이미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분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이제 대응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상황보다도 앞으로가 더 악화가 될 그런 우려감이 있다면 더 내려가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반전이 될 수 있는 듯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다 보니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제 바닥 라인을 완벽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대충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밴드가 있잖아요. 그죠? 코스피의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려왔던 지점 네, 내려왔던 뭐 퍼센트 정도로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3,3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정도까지 거의 50%가량이 떨어진 상황에서 40에서 50%가량이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계속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유동자금이 풀리면서 쭉 올라갔던 이 부분이 그동안 뭐 쭉 떨어지긴 했지만 확실히 그 동안에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통제력이 좀 생겼고요. 네. 전쟁이 아직 유지되고 있고 뭐 금리 인상도 추가로 진행될 수 있겠지만 확실히 이제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내려갔던 그런 주가들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보다는 조금 상승세가 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듯한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점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세기형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힘이 실리면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수량도 보시면은 투자자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점은 환율이 이제 안정화가 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450원대에서 지금 이제 쭉 떨어져 가지고 1410원대를 계속 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 환율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이런 바닥 라인이라든지 고점 라인 둘 중에 하나가 깨졌을 때는 강하게 올라가든지 강하게 내려가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강하게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미국에 대한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추세 자체가 증시에 대한 하락세 자체가 멈추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추세 자체가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선물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들이 모두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증시에 대한 글로벌 증시도 지금 분위기가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떨어져가지고 3.9%대로 지금 모든 지표가 좀 정상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완벽하게 좋아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환율은 여기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1414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높죠, 사실은. 1200원대까지는 떨어져야 그래도 좀 안정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증시의 분위기도 괜찮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 그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았다라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소식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한 것만 보더라도 당연히 이제 폴란드에 대한 원전 소식이 좋았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OU 체결 아니면 LOI 체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겉면으로는 그렇게 드러났었는데 사실상 이제 가능성이 100%라고 폴란드 부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확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협력이긴 하지만 말은 협력이지만 이미 이제 경쟁 상대가 없는 우리나라와 거의 단독으로 진행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수출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협력 계약서를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이제 2026년 아까 보니까 2026년이나 2025년 정도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이제 2026년이라고 해서 그 모든 기자재라든지 품목들이 2026년에 발주가 된다, 2025년에 발주가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자로와 같은 그런 주기기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선 발주가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선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선 제작 비용을 투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좀 손실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착공일보다 빠르게 그렇게 공사를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그런 기자재 아니면 주기기 제작 기업들은 오히려 더 빠르게 발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폴란드도 지금 1차 원전 사업을 수주를 했지만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시공도 우리 기업이 따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언급을 드렸었고요.
이 올해 6월에 이미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사장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한수원과 한국전력과 이제 좀 협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네, 좋은 소식이 또 한 번 들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미국이 수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민간 발전만 생각하더라도 총 4기가량 그죠? 최대로 이제 4기가량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기의 건설 비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경쟁력 있게 짓기 때문에 하나당 거의 5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E 바라카 원전도 21조 원의 그런 규모였고요. 총 4기 1400메가와트급 4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1400메가와트급 4기이기 때문에 최대 이제 20조 원가량으로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원자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2조 가량으로 또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기당 2조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출액은 한 8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비중이 큰 공사고요. 원자로가 상당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자력 ETF라든지 그런 상품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오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 원자력 기업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평판도도 네, 브랜드 평판도도 1위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였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오늘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대한 수주 소식은 뭐 수주 확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수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폴란드 원전뿐만이 아니고 이제 추가적인 소식들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카자흐스탄,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원전 수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카자흐스탄,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국소련 원자력 사장이 언급을 했고요. 한국소련 원자력만 지금 원전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도 따로 이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여러 국가에 지금 우리나라가 컨택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벨기에, 핀란드까지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런 쪽은 이제 그 원자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회의감을 느끼고 좀 친환경 에너지로 비중을 실어가던 그런 쪽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에너지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또 원전의 이 비중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빠져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체코 그러니까 주요 지금 우리가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국가들은 또 제외하고도 저렇게 많은 국가들이 대형 원전을 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긴 또 이제 SMR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를 통한 SMR 수출 국가들도 지금 생각을 한다면 그 중심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도 다시 나오지만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도 전날 서울에서 열린 LOA 서명식에서 한수원의 본 계약 체결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100%라고 대답을 할 만큼 거의 확정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전이 생각보다 아주 선방을 잘 하고 있고요. 이집트 원전은 이제 2차 측, 시공 측을 이제 수주를 따내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추가로 해서 폴란드 원전까지, 폴란드 원전이 이제 통째로 크게 이제 4개까지도 지금 수주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원전 일감이 상당히 이제 커진 상황이고요. 그 2차 시공 측도 사실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양분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했는데 현대건설이 거기서 빠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단독으로 저렇게 또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공사 비용이, 공사 대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상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원전 수출에 대해서 밀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금융 지원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실적 발표를 보셔서 알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으로도 뭐 실적이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자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밥켓이요. 그래서 연결 실적이 오늘도 네, 당일 실적, 단기 실적이 3,100억, 3,145억이 지금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누계로는 지금 3분기까지 8,340억이 찍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두산 밥켓의 그런 연결 실적이 거의 순 영업이익으로 잡혔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도 지금 전기 대비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밥켓에 대한 PRS 그 장부상 그 마이너스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두산밥켓 그 주가도 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순이익보다도 이제 영업이익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또 플러스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지금 누계 매출액이 10조 8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까지 한다면 매출액이 지금 14조, 15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실적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 잔고도 지금 매출액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수주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요. 수주 잔고도 아주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도 지금 14조 가량이 잔고로 남아 있다고 보았고요. 그동안 그 일감에 대한 좀 불안감도 있었지만 확실히 이제 그런 일감이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 미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두산 에너빌리티 매출액이 한 10 몇 조가 나온다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수주 잔고가 14조면 작은 거 아닌가, 1년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매출액은 연결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자회사들 다 포함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로 본다면 네, 매출액이 1년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14조면 엄청나게 많은 일감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만으로 지금 쌓여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그 인력 채용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좋은 상황들을 우리는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사우디에 대한 소식이 또 왔습니다. 자, 사우디에 대한 실권자, 그죠? 실세죠.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원래 이제 11월에 온다 그랬다가 또 안 온다 그랬다가 또 갑자기 또 온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해서 좀 뉴스를 자꾸 헷갈리게 좀 이렇게 만드는데요. 폴란드 원전도 뭐 수주에 실패를 했다느니 뭐 그렇게 뉴스가 도배가 되었다가 또 이제 하루아침에 민간 원전에 대한 수주가 확정되면서 거의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또 이제 추가로 이제 사우디 왕세자까지 우리나라에 방한을 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한국과 사우디에 대한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그다음에 G20 회의 이후에 11월 중순에 방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그 네옴시티 기대하던 그런 네옴시티에 대한 공사분, 네, 추후에 이제 사우디와 우리나라의 그런 건설 협력 관계, 네, 그런 것들을 또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폴란드에서도 이제 부총리가 와서 또 좋은 소식이 있었던 만큼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의 거의 실세가 왔을 때 또 어떤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도 좀 기대가 되고요. 11월에 확실히 좀 좋은 전환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을 찾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좀 잡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방안을 이제 좀 하는 것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 쪽이 이제 추진하는 이 더라인, 옥사곤, 트로제나 이런 이제 큰 공사들을 2030년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공이 이제 2030년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발주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도 이제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 규모의 650조 원을 뭐 우리나라가 다 하진 않겠지만 최근에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 유럽이라든지 그런 중동 쪽에서 계속해서 큰 프로젝트들을 따내는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제조업 기술력, 그죠? 건설 기술력이 다시 한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어게인 2007년 네,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큰 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강조를 드렸던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건설 전성기 때의 주가를 좀 살펴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힘있게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시가총액과 요때 시가총액이 뭐 2배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주식수가 많이 늘어서요. 하지만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요때부터 요때까지 대상승기에 월봉이 쉬지 않고 올라가던 이 지점이 분명히 있었다. 산업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제대로 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식으로 올라갔었는지 그 경험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매수 세력이 붙어주고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런 건설, 플랜트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힘을 강하게 받는다면 당연히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지금 뭐 해봤자 9조, 네, 9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의 그 한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네, 그 원전뿐만이 아니고 이제 풍력, 뭐 그 정도, 그죠? 가스터빈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9조는 너무 낮은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서서 이제 그 가치를 맞춰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주가, 시가총액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맞추는 데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 긍정적인 상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LNF와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탄산 리튬으로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리튬을 회수하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LNF와 이렇게 사업 협력을 맺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공장이 늘어나고 있고 이 배터리에 대한 생산량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원자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이제 다시 폐배터리로부터 리튬을 다시 회수를 한다면 네, 분명히 이제 리튬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2차 전지 산업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뭐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지만 이렇게 차세대 기술이죠. 네, 차세대 기술을 또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미래, 그죠? 파이프라인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 기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완전히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오래전부터 예견을 했고, 그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버텨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 올랐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뻐할 기보다는 기다려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좀 더 기다릴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11월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11월 1일부터 아주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느 때와 같이 계속 천천히 한번 네, 리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